본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회의 참석 대상이신 송재환 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 지명위원회 회의에 긴급하게 참석하게 되어서 불출석 사전 통지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자 집행기관에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이상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신 실장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의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의 강기남 의원, 부위원장의 김필려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리된 안건입니다. 이채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월 9일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계류 안건입니다. 12월 9일 김필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형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11월 22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12월 8일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인국 3지구 재개발 조합 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10일 안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위원님의 사무실 및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12월 2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조례안 7건, 안양시의 회의규칙 등 규칙안 9건 등 총 16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2월 9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등 24건에 대한 안건 처리 후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음경택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5분 자유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의 임 음경택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 시민 여러분들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춘년 한 해도 약 1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이민년 새해에도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박달 스마트밸리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린벨트의 해제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용 면적, 즉 박달 스마트밸리 주성 사업의 사업 규모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에서 1조 2천억 원을 조달 및 투자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안양도시공사가 요청하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료와 관련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약 25분간의 자료 열람만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도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는 사전에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국 엄청난 특혜이고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공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과 안양도시공사 관계자가 골프 회동을 하는 등 구체적으로 사전 접촉을 하였다는 소문과 정황들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며 결국 이러한 결과는 지난 17일 민간사업자 공모 최종 접수 결과 예상대로 4개 컨소만 접수되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가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박달 스마트밸리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하고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안양시 산하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안양시 출자 출연기관의 대표를 보면 대부분 최대호 시장님의 측근들이 임명되다 보니 산하기관을 지도관리, 감독해야 하는 안양시 관련 부서 직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측근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산하기관들은 관련 부서와 소통과 협의를 하기보다는 일반 독주 행정을 하며 공무원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해당 기관장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재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 승진을 하려면 일을 잘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장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들도 있습니다.
특히 안양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원장과 집행기관 부서장과의 관계가 하늘 같은 공무원 대선배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현재 있습니다. 더욱이 김은교 원장님 임명 이후 인사 문제 등이 불거진 지 오래되었고 강소기업 공모 선정 과정에서 모집 공고문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변경한 의혹 등이 있으며 합격 점수인 72점을 받았어도 49점으로 바뀌어 공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들의 뒷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으며 기업경제과의 고유 업무를 안양산업진흥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월권을 하는 등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과정 등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흥원장과 본부장께서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최대호 시장님은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안양산업진흥원장과 본부장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안양산업진흥원의 정상화를 꾀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9일 2022년 교육예산 설명회와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님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으로 자화자찬 사업 설명회를 하였고 일부 학부모에게는 질문지를 사전에 나눠주고 시장님이 시나리오대로 직접 답변하여 빈축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께서는 오늘 회의 말미 예산안 통과 후 시장님 인사 시간에 의회와 안양 시민들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70일에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의 노고가 많은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각종 건설 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현장 감독 철저 준수, 동절기 폭설 및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한 동절기 설해 대책 마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건설 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현장 감독 철저 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작업자 3명이 도로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전력관 매설 공사를 위한 도로 포장 작업장에 다짐용 롤러의 운전자가 바퀴에 걸린 나바콘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던 중에 기어봉이 옷에 걸려 주행으로 바뀌게 되어 다짐용 롤러가 그대로 진행하면서 앞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덮친 발생한 사고입니다. 운전자가 롤러를 완전히 정지한 후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내려와서 라바콘을 바퀴에서 제거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또한 작동 중인 롤러 바퀴에 바라콘이 낄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진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작업에 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좁은 공간에서 작업자들이 엉켜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사고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건설 제조 사업장 2만여 곳을 점검한 결과 64% 이상의 업체가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예방수치, 끼임사고 예방수치,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공사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관리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현장의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감독과 관련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와 도로상의 싱크홀과 같은 집안 침하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분쟁 민원이 2019년도 대비 60%가 늘어난 42,250건으로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상황 속에서도 바깥 활동과 외출을 자제함에 따라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의 해결 방안은 일상생활의 관리적인 부분이 많겠지만 건축물의 신축 과정에서도 정확한 자재 사용 여부, 확실한 시공 과정 등을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 싱크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하수갈로 손상이 많지만 도로공사 시에도 철저한 다짐 여부, 점검 및 도로 하부 지작물 존재 확인 등을 현장에서 관리 감독함으로써 집안 침하 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 현장에서의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감독 강화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절기 폭설 및 도로 결빙 등으로 인한 동절기 설해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래 몇 년간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지만 적설량이 많을 경우에는 제설 작업을 실시해야 함은 물론 눈이 녹은 후에 얼게 되어 도로가 결빙됨으로 인한 미끄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매년마다 공무원이 제설 작업에 투입되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폭설 및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체증, 미끄럼 사고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동절기 설해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양 1, 2동, 다란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271회 정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변이 발생과 확진자 급증 등으로 우리의 일상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한 지원 방안 수립을 안양시에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께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방역 수치 준수와 추가 접종을 당부드리며 작년과 변함없이 연말을 코로나로 고생하는 안양 시민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1월 25일에 착공식을 개최한 간양 그리니티 시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양 그리니티 시티는 2011년부터 최첨단 스마트 서비스에 IT를 기반으로 한 공공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안양시 경기주택공사와 안양도시공사가 2024년을 목표로 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근 주민들의 해당 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시위를 하고 있으나 안양시는 사업을 밀고 나가 착공식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착공식을 개최했어야 하는지 반대 주민들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와 소통할 수는 없었는지 본 의원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동영상이 7분짜리인데요. 짧게 보겠습니다. 이거 끊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최대우 시장님은 착공식 주변에 반대 시위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발 반대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개발을 요구하는 겁니다. 간양초 간양중을 간양 그리니티 부지로 이전하고 현재의 간양초중 부지와 인근 노후 주택을 연계하여 개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주장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며 명쾌한 주장입니다. 노후된 간양초 중학교 환경 개선, 멸종 일기생물, 맹꽁이 보존, 간악산을 시민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당연한 권리, 그리고 노후된 도시 환경 개선, 이 모두를 충족할 수 있게 개발 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간양고 주변 개발은 민간이 수익을 내고자 하는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 공공이 추진하는 개발에 사업 논리도 시민의 지지가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더 바람직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양동 현대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양 그리니티 시티 공사가 끝나면 시기적으로 현대아파트가 재건축 공사를 시작할 시기입니다. 간양초 중 그 주변은 10여 년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학생들은 학습권 피해는 엄청납니다. 간양고 주변 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 후 재건축 사업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한다면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 저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짓고 있는 원정건설도 중단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며 지금까지 해당 지역을 시장님보다 도시공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드린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서둘러 착공식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린티 시티 공사로 인해 피해받는 학생들을 위해 안양시와 교육청, 학교장 협의 및 지원 방안 수립만이라도 빈틈없이 수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그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가 1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계 1, 2, 3동 신천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채명 시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으로 우리 안양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까지 앞으로도 4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힘드시더라도 기운 내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수단인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즉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안양시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안양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한하여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에 한하여 장애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내용을 살펴보니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동 스쿠터 229명, 전동 휠체어 188명, 총 41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지원된 건수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보조기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노약자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전동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나 우리 시에서 장애인에게 전동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와 지원이 매우 열악합니다. 2016년 4월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전동 보장구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동 보장구 이용자 287명 중에서 35.5%가 사고 경험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고를 겪은 이용자 중에서는 특히나 장애물에 의한 걸림 사고가 41.2%,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36.3%, 차량과의 충돌 24.5%, 보행자의 충돌 22.5%로 조사됐습니다. 턱이 있고 경사가 지고 끊어진 인도, 각종 장애물이 있어 인도로는 마음 편히 다닐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다니는 현장의 실태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분들이 사고 발생 시 행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난 12월 초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모 지방자치단체와의 재판 보조기기 급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지키고 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빠른 보완책을 내놔야 합니다. 첫째로 전동 보조기기 사고 후에 대응 마련이 시급하며 실효성 있는 보험 지원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안양시 거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전체 10명 중 8명의 장애인이 매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 25%는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고 후에 후속 조치를 위한 노약자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동 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도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시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생활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에 행정의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 힘써 나아갑시다. 안양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망이 있는 새해, 그리고 웃음꽃 피는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비산동 부흥동 강기남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 감사드리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안양 도시 최대호 시장님 감사드리면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여주세요, 자료. 자, 냉천지구 분양가 상한제로 할 것인가 일반 분양가로 하실 것인가, 여기 대해서 지금 한창 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법령의 근거를 갖고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 아시다시피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업 시행자는 주택도시공사, 예,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죠. 대림 사람이 컨소시엄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은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지 방식을 일단 제외하고요. 첫 번째는 스스로 개발하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 수용, 세 번째가 혼합 방식인데요. 자, 스스로 개발은 공공이 기반 시설을 다 해주고 조합 스스로 정비, 보존, 개량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공공 수용은 공공이 전부 다 토지를 수용해 갖고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됐는데 혼합 방식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 방식은 1번과 2번을 플러스한 건데요. 자, 공공이 토지를 수용 안 하고 스스로 개발과 같이 결합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혼합 방식을 택한 이유는 자금이 부담이 안 됩니다. 초기에 수천억이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이 가능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합 방식은 관리 처분 방식을 택합니다. 자, 관리 처분 방식은 재개발에서 많이 하는 건데 개발 사업 구역 안에 종전의 모든 권리 등을 재개발 사업으로 변환시켜 토지 건축물로 변환시켜 분배하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공공이 사업 주체 시행이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권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이득과 손해, 이것은 결국 토지 등 소유자가 지는 거죠. 예. 자, 분양이 안 되면 손해를 보고 분양이 잘 되면 이득을 보는 이런 공공시행 방식의 토지 등 소유자가 땅 주인이 누구냐, 이걸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개발 사업에 있어서 땅 주인이 누구냐, 이 땅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혼합 방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례율로 계산되는데요. 종전 자산분의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용을 빼면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을 비례율로 해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경기도시공사는 지금 공공택지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에 해당된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했고, 토지 등 소유자들은 혼합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맞다. 예,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국토교통부 질의입니다. 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주택 공급 계획 등을 고려 시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 24호 감옥의 제24조 2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공사업의 공공택지이므로 국민주택 건설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것은 주택법 57조에 따른 분양가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회신이 국토교통부가 본 사업의 사업 주체가 지방공사이고 본 사업이 국민주택 건설 사업에 해당된다면 공공택지이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 토지가 이 사업이 공공택지이고 국민주택 건설 사업에 해당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이세요? 자, 냉천지구는 공공수용이므로 공공사업이고 공공택지이다. 이거는 형식상, 내용상 다 맞는 겁니다. 예. 근데 혼합 방식에 의해서 관리 처분이 됐고 조합의 모든 책임과 이득이 가므로 이것은 100% 공공택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이 법령을 보면요. 이게 이제 주택법 24조인데 이게 공공택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국은 일반 분양이 될 것인가 분양가 상한제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공공택지란 가번부터 4번까지 요 요건에 따라야 공공택지가 됩니다. 그 바번을 보시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이것도 공공택지로 들어가죠. 자, 11조 1항에서 4호까지 이게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시행자가 같은 법 21조는 수용방식, 사용방식, 혼합방식 예, 여기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과 사용의 방식만 공공택지가 해당되므로 혼용 방식은 이제 제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자, 4번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여기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 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이렇게 봤어요. 또 자, 두 가지 법에서 보면은 혼용 방식은 빼고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만 공공택지로 바라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유추해 볼 때 이 냉천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공공수용 방식이 아닌 혼용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혼용 방식으로 비추어 볼 때 여러 맥들을 보면은 공공택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강남 의원님 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 시간이 너무 짧음으로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두 가지 법을 유추해 봤을 때 공공택지, 내용상은 공공택지가 맞지만 실체상은 어떤 토지 등 소유자의 어떤 실질적인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gen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얘기는 많으신데 5분의 시간이 좀 짧으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방청석에는 이창호 SK 브래드밴드 기자님과 경기일보 노성우 기자님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그 방청석에는 이성호님의 6분이 종합운동장 동쪽 주민들인 것 같으신데 저희 의회를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방청하신 분들하고도 연관이 있는 내용 같으신데요. 자, 우리 정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10여일밖에 안 남았던 생각에 마음 한편이 답답함을 가집니다.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고생하시는 시민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깊이 반성하고 시민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시민의 소리를 잘 듣고 실천하고 시민의 대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저희 5분 발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6, 7, 8동 지역구
정완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정론 집필에 힘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스마트 행복도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 1,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중에 종합운동장 동축 일원 재개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안에 포함된 상가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가 소유자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고 그 주 내용으로는 첫째, 안양시 도정법 등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의하여 총 소유자 중 찬성률을 계산하지 않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인원을 기준으로 찬성률을 산정되었고 실제 찬성률은 37.6%이라는 점.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월곡, 판교, 북선 전철 노선에 따라 가칭, 안양 종합운동장역이 생기는 핵심 상권 내 대로변을 낀 연도형 상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재개발에 따른 보상이 현재나 미래 경제 가치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며 그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 셋째, 상가주들의 지역은 공부상 주거지역이나 실제 현황은 중심상업지역적 특성이 이미 오래전 고착되었고 특히 상가지역은 주택밀집지역인 주거지역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점. 그에 따라 실제 상가주들의 참관 여부를 명확히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반대 비율이 높을 경우 즉각 정비구역 안에서 상가는 재촉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의견을 안양시의회 의견 청취 내용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종합운동장 동축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시켜줄 것을 당부드리며 저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2 이민년해는 검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고 코로나19도 물리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모두가 극복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분의 의원님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6분의 5분 자유 발언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청하셔서 잘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을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유용철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안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며 사회 경제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앞으로 5년간 인력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정부의 인력 운영 방향은 안전, 복지 분야의 현장 인력 증원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기본 운영 기본 방침은 조직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시민 체감 감도가 높은 현장 행정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긴축적 인력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본 방침에 따른 인력 운영 계획으로 2022년에는 간염법 대응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국가정책 추진사업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 이후부터는 보건, 복지 분야와 안전관리 분야, 스마트 도시 조성에 따른 전산, 통신 분야,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한 도시기획 분야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에 각 1에서 5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정년퇴직으로 발생되는 재형 감소 인력 279명 중 업무량과 행정 수요가 감소되는 분야에 대해 60명을 감원하여 우리시 규모에 맞는 적정 인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2022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철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고 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일괄 정정합니다. 본안 건은 제2차 정례회기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과 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 요구사항과 관련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주민조례 발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의회 비공직자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경위,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 위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16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반영하고자 재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요지만 제안 설명을 드리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에 관한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에 관한 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안양시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 등에 관한 인계인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시 제한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고 법령에서 삭제된 사항을 회의규칙에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고 집회일 및 소집, 정족수 등을 명시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및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 대리 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의회 사무인계 인수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역시 위원회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의회 비공직자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역시 위원회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제271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경위, 제안 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에 대해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를 검토 의견서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조항을 구체화, 세분화하고 별지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며 고문 변호사 수임 사건의 비용 지급 및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내용을 훈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담배 소매인 지정 시설 주사에 관한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시 특정 단체로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사기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맞춰 정원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 사무를 삭제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행정정보공개심의의 구성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수원보훈지청장의 경우 경기 남부지방보호지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해 관내 학교 운동부, 연고구단 유소년팀, 공공스포츠클럽 등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일부 종목 강습과 세물공원, 파크골프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어르신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인하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 전문 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안양시 공수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상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병일 의원입니다. 제27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위원 인원을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회의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이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하여 현행에 맞게 조례의 목적, 위촉, 해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 가축 전염병 병역 및 동물보호 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계획, 규정,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잊어버리려고 그러셨죠?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31항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3항 안양시 공수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안양시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했건, 의사일정 제40항 종합운동장 동축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했건, 의사일정 제41항 연현공원 조성사업 조속재개 촉구 건의건, 의사일정 제42항 인곡 3지구 재개발 조합 관련 청원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위 및 제안 설명 등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란을 일으키는 일부 조문의 표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는 분할발주, 공동도급 활성화 및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건설 업체가 보다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출산 장려 시책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여 다자녀 가정의 지속적인 수도요금 감면 요청에 대한 민원 해소 및 시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입니다. 이건 보고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및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 면밀한 검토 후 신중을 기해 추진하도록 집행기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관영구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기후훼손된 지역인 석수동 일원의 체육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여 하천병 경관 개선과 주민의 휴식 공간을 마련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기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동척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사업의 의견 청취의 건은 종합운동장 동척 일원 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 원활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의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기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영공원 조성사업 조속 재개 촉구 건의안입니다. 연영공원 조성사업은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과천 공공주택사업 기간인 2025년 12월 내에 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동으로 중단된 동사업에 대해 안양시 경기도의 적극적 대처와 사업의 조속 재개 촉구를 통해 연영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어 시민의 쾌적한 여가 환경 조성과 편의의 정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곡 3지구 재개발조합 관련 청원입니다. 건번 접수된 청원 내용은 금년 12월 준공인가 예정인 임곡 3지구 재개발 사업 관련 조합 운영에 대한 용역업체 및 임대사업자 선정 및찰 문제점에 대하여 제기하는 사항으로 다만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관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다소 공익적인 사업인 만큼 조합원의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규정한 점검방 구성 또는 자문을 실시하여 재개발 사업 조합원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35항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 안양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7항 안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종합운동장 동축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연년공원 조성사업 조속 재개 촉구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인곡 3지구 재개발 조합 관련 청원 역시 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남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투자 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차관점을 두고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2년도 예산안 중 전체 17개 내 13억 2,601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코로나19 등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은 자제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시정정책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 제정 등은 시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 조율 및 소통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의 근거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조례 등 정비를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지출되어야 하므로 출자 출연 기관에서는 출연 기간 예산 편성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통해 출자 출연금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운영비는 출자 출연금으로 사업비는 민간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안양지를 제작할 수 있는 관내 업체도 많이 있으나 관내 업체 위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만큼 관내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전표준, 관내 업체 가점, 제작업체 모집 홍보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년 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으나 안양시 청년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확인한 바 청년들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정책 사업 중 만족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청년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신규 편성된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 지원 사업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급변하는 교육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투표권을 가진 고3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준다는 것은 선심성 사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 대상자 선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원 역량이 중요시되는 바 의원 역량 개발비를 위한 공공, 민간 위탁 교육 사업비를 폭넓게 지원해 주시고 교육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도심 및 주택가 지역에 주차난이 심하여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실시하여 일부 해소한 것으로 보이나 종교 및 학교시설 주차장 신청 가능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며 기신청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인원에게 우선 신청을 받고 개방 주차장 홍보 등을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학생 행복도시 고교 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은 운영을 해본 후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집행잔액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교육 효과가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충돌 방지법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일반 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142조 제1항에서 기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 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 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저금리 기조와 사업비 부족 요인 등을 감안하여 기금 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의 조정과 성립 전 예산, 용도 지정 사업, 지난 연도 보조 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 편의 증진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중 불효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 중 한 건 8,610만 원을 삭감했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일반 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 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체육위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2022년도 예산으로 우리 시가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욱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은경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겸허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교육 발전을 통하여 시민 행복을 위한 일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이민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에는 30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이민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271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